이제 매스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신라 건축에서 하는 거를 써보려고 하는데, 그냥 쓰면은 얘가 좀 그 면적밖에 안 돼요. 면적 말고는 다른 걸 해보기가 좀 애매하니까 매개 변수의 종류를 관리 메뉴에 들어서 보실게요. 먼저 그럼 매개 변수의 종류가 꽤 여러 가지인데, 공유 매개 변수, 프로젝트 매개 변수, 전형 매개 변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패밀리에서 만든 매개 변수들은 패밀리 매개 변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이해하고 쓰시려면은 어렵긴 해요. 근데 이 중에서 공유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는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공유 매개 변수를 매스에다가 한번 넣어 볼 거예요. 넣어서 공유 매개 변수가 뭘 하는 거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개념이 어렵진 않거든요. 개념이 어렵진 않은데 어떻게 쓸 것인가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공유 매개 변수로 이 상자에다가 정보를 좀 집어넣고 추가적으로 매스 가지고 저희가 규모 검토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좀 볼게요. 그래서 공유 매개 변수는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패밀리 만들 때 만들었던 매개 변수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매개 변수를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애예요. 추가하시죠.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실의 이름이 없거든요. 실의 이름 값으로 쓴다 그러면 해설이나 마크 정도에다가 이 해설을 각 영역의 이름으로 쓰자, 이렇게 결정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해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마크 이러니까 이것도 좀 실 이름 이렇게 쓰기가 애매하니까 이 상자에다가 실 이름이라는 매개 변수를 추가하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패밀리를 만들 때 추가하셔도 돼요. 근데 패밀리를 만들 때 쓴 이 매개 변수는 보통은 일람표에 안 나와요. 일람표는 안 나오고 패밀리의 형상의 정보를 변경하는 데까지만 쓰여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로 세로라고 하는 값은 일람표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패밀리에서 만든 매개 변수는 그냥 매개 변수를 만들면 이 수량 산출표에서 산출되진 않고 형상의 정보를 제어하는 데까지만 쓰여요. 근데 공유 매개 변수는 일람표 산출에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패밀리를 만들 때도 여기 있는 가로 세로라고 하는 값을 공유 매개 변수로 만들었다면 일람표를 뽑을 때 가로 세로 값이 같이 리스트에 같이 뽑아서 쓸 수 있게 됐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유 매개 변수를 눌러 주시고, 아마 여기 빈 상태로 나올 거예요. 관리 메뉴에 보면 공유 매개 변수 있습니다. 공유 매개 변수가 있는데 눌러 주시고, 아무것도 없을 거니까 작성을 눌러서 이렇게 뜨면 이제 공유 매개 변수도 쓰시면 되니까 편한 데다가 폴더 하나 만드시고 공유 매개 변수라고 이름을 지정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록하는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로 기록되고요. 거꾸로 얘를 바꿔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들어오시면은 그냥은 못 쓰고 그룹을 만든 다음에 그룹 안에다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쓰시는 방식이고요. 일단 그룹을 먼저 만들게요. 여기다가 매스 전용이라고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매스 전용이라는 그룹에 매개 변수를 추가할게요. 새로 작성. 그리고 이제 정보는 문자로 할 겁니다. 글자 문자로 해주시고, 이거는 매스를 이용한 실 이름 인스턴스로 할게요. 인스턴스 실 이름이라고 만들겠습니다. 문자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문자로 되어 있어야 문자를 타이핑할 수 있는 게 되고, 길이로 되어 있으면 길이밖에 입력을 못해요. 그리고 확인 하나 더 만들게요. 이번에는 매스 유형, 그리고 실 종류, 실 구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정보는 문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스에 있는 유형 매개 변수로 쓸 거고 실 구분으로 쓸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저희가 헷갈릴까봐 그냥 쓴 겁니다. 문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럼 이제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만든 거예요. 패밀리에서 만든 거랑 똑같아요. 화면만 좀 다를 뿐이고. 확인하시고 되셨으면 이제 매스에다가 아까 만든 공유 매개 변수를 매스에다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이쪽에 관리 메뉴에 보면은 프로젝트 매개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만든 매개 변수들 또는 어딘가에 있는 매개 변수들을 프로젝트에 있는 어딘가에다가 추가시키는 애들이에요. 그게 이제 프로젝트 매개 변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개 변수에서 추가를 누르시고 일반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추가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일람표에서도 산출을 할 때 정보를 쓸 거니까 공유 매개 변수를 쓸 거고요. 이 두 가지 차이는 아까 설명 잠깐 드렸는데 수량 산출표에서 일람표 스케줄에서 산출 쓸 거냐 말 것이냐 요 정도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프로젝트에서 나중에 또 쓸 수도 있어요. 얘네는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 놓은 거를 다른 프로젝트에서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여기 써있죠. 일람표로 표시되지만 태그로는 표시되지 않음 이렇게 돼 있고, 여러 프로젝트와 패밀리에서 공유될 수 있고 다른 파일에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별도로 내보내거나 쓸 수 있고, 일람표에서도 나오고 태그로도 쓸 수 있고 정보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태그 찍으면은 실 이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로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추가를 누르시고 공유 매개 변수로 하시고 유형 매개 변수부터 죄송합니다. 선택을 누르시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매개 변수가 뜨죠. 여기서 뭘 먼저 할 거냐면 유형 실 구분, 유형 매개 변수부터 추가해 볼게요. 유형 실 구분을 누르시고 매개 변수의 종류는 유형으로 꼭 해주시고요. 그래야 유형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카테고리를 쭉 내려서 매스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여러 개 다 동시에 지정할 수 있긴 한데 매스에서만 쓸 거니까 매스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 하시면 매스를 누르고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쪽에 매스 유형 실 구분이라는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추가가 됩니다. 저거는 일람표에서도 동일하게 매스별로 유형 실 구분이라는 정보가 뭔지 일람표에서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매개 변수 추가, 공유 매개 변수 선택, 인스턴스 실 이름. 그래서 이거는 인스턴스 매개 변수로 지정하시고 매스에다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스를 누르면 매스에 매개 변수가 추가가 되죠. 얘네를 추가한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걸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만약에 상가 건축물이다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 수익을 내는 부분의 면적 비율이 얼마이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설계된 부분이 아니고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된 부분의 면적이 얼마다, 이런 걸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거 그냥 관리 부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크게는 수익, 관리 이렇게 지정하면 되고, 수익을 내는 부분에서 상가 1 이렇게 할 수 있고 상가 2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거는 이제 임대되고 있는 각 호실의 종류겠죠. 아니면은 뭐 의류, 이쪽에 이 건물의 빌딩에 여러 종류의 건축물들이 들어올 건데 그 중에서 저희가 만약에 의료와 관련된 시설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의료 1, 의료 2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그거 기타 외에 뭐 의료가 아니고 의상 아니면 먹는 거 판매하는 곳
이렇게 보면은 그런 애들의 비중이 얼마고, 이렇게 하려면은 뭐 그냥 여기는 뭐 장사 1, 장사 2 이렇게 넣어서 이 뭐 먹는 거를 판매하는 곳이 몇 퍼센트, 뭐 병원과 관련 애들이 몇 퍼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좀 산출해 보고자 할 때 한다라는 시나리오와 하야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럼 여기 있는 매스를 이제 배치를 해 볼게요. 이거 하나를 놓고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이걸 누르시고 유사항목 작성을 눌러서 유형 편집에 들어가셔서 복제,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리 부분 매스 라고 집어넣고 매스 유형 및 실 구분은 관리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뭐 관리 영역 또는 공동 영역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 하나를 클릭해서 배치해 주시고 이전에 있던 건 지워 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해서 옆에다가 꼭 붙여놔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한 3개 정도 놔뒀다고 치고, 이거는 전부 관리라고 하는 그룹 그 종류를 가진 애들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인스턴스 특성으로 만들어 놓은 가로 세로 값은 바꿀 수 있을 거고, 매스 인스턴스 실 이름이라고 하는 값도 개별적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실들의 크기는 각자 다를 거니까, 예를 들면 뭐 5000에 5000짜리 하나, 여기는 예를 들면은 5000에 5000은 좀 그러니까 뭐 2000에 5000 이렇게 바꿔볼게요. 2000에 5000짜리 요거는 예를 들면 관리 부분인데 복도라고 할게요. 복도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 이름은 화장실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면적은 뭐 3m에 3m, 뭐 3m에 2m 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엘리베이터, 이것도 뭐 공동으로 쓰는 부분일 거니까 엘리베이터도 집어넣을게요. 엘리베이터. 그리고 이거 크기는 뭐 3m에 3m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진 않겠지만 3000에 3000 이런 식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됐으면은 이제 매개 변수를 저희가 추가한 거는 별도고,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 정보를 리스트로 뽑는 거는 또 별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한 부분은 추가한 부분이고, 뷰 메뉴에서 일단 뷰 메뉴 말고 매스를 누르시고 매스 바닥을 형성해야만 여기에 있는 이 매스에 있는 바닥 면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매스를 선택하고 매스 바닥을 눌러서 매스 바닥을 형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스 바닥을 형성하고 나면 매스 바닥에 대한 정보도 쓸 수 있는데, 매스 바닥에 대한 정보도 쓸 수 있지만 매스 형상에도 바닥 면적이 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번엔 일람표에 가서 매스 바닥 추가하시고 일람표에 가서 그냥 매스로 뽑을게요. 매스 바닥 말고 매스로 뽑을 겁니다. 매스를 선택하시고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매스를 이용한 뭐 실 규모 검토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한 규모 검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저희한테 필요한 정보를 뽑으면 되죠. 그래서 뭐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쓸만한 거는 뭐 실 구분, 요게 유형이겠죠. 실의 유형이고 실의 이름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바닥 면적, 이 정도면 되겠죠. 나머지는 필요하다면 추가하시고 필요 없다면 안 쓰시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정보가 또 필요하다 그러면 또 와서 또 집어넣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뽑은 애들이
어떤 그 공용 부분에 무슨 실 몇 제곱미터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가 돼요. 관리 부분에 무슨 실 몇 제곱미터 이렇게 나올 거고, 걔네들을 종류별로 합계를 내주면 공용 부분이 몇 퍼센트, 뭐 관리 부분이 몇 퍼센트, 임대 부분이 몇 퍼센트 이렇게 뽑아낼 수 있을 거다입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겠습니다. 누르면은 일람표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같은 방법이니까 얘를 복사를 해서 유사 작성을 눌렀고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복사해서 여기다 임대 부분이라고 넣어볼게요. 임대 부분. 그리고 매스의 실 구분 유형은 임대 영역이라고 넣을게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개의 상점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여러 개의 상점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절차는 동일합니다. 매스에서 정보를 봐야 되니까 매스를 선택하고 매스 바닥을 작성해 주셔야죠. 작성해 주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올 건데, 얘네들의 종류별로 이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 무슨 상가, 무슨 매장, 무슨 뭐 가게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뭐 예를 들면은 임대 1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임대 1 옆에 있는 거는 임대 2, 그 옆에 있는 거는 뭐 임대 3이 되겠죠. 그리고 크기도 다르겠죠. 크기도 개별적으로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크기들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같은 거 하셔도 상관없는데 조금씩 바꿔서 해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데, 그 룸에다가 하셔도 상관없고, 룸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룸에다 하셔도 되는데, 이제 매스를 이용한 곳에서 풀어보자면, 일람표에서 필드에 가서 정렬 부분에 가서 보면, 정렬 기준을 예를 들면은 이쪽에 그 유형별 실 구분을 첫 번째 분류 기준으로 쓰겠다라고 하시고, 확인을 눌러 보시면 이쪽 부분이 지금은 관리 임대 이렇게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확인 눌러 보면은 이게 기억 니은 순이니까 동일하네요. 어쨌든 이 순서대로 정리가 됐을 거고, 그러니까 매스의 실 구분이라고 하는 이름값이 여기 있는 이름값 기준으로 기억 니은 순으로 정리가 됐을 거다입니다. 내림차순으로 해보면 임대 영역이 먼저 나오고 관리 영역이 아래쪽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지금 얘네 값에 의해서 먼저 구분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오름차순 할 겁니다. 오름차순.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 기준을 실의 인스턴스 실 이름으로 뽑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임대 1, 2, 3, 4 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쟤네들이 기억 니은 순으로 정리가 될 거다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영역이 위쪽에 나올 거고,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의 우선순위가 기억 니은 순이니까 관리 영역, 임대 영역 이렇게 구분돼서 먼저 나오고, 이 안쪽에 관리 영역의 안쪽에 있는 애들도 그 다음 기준으로 쓰겠다라고 하니까 기억 니은 순서에 의해서 복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순으로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 안에 두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안에 세 번째 기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계값을 보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위에 있는 두 번째 기준은 없음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매스의 실 구분별로만 합격값을 보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 보시면 죄송해요. 여기 와서 형식에 가서 면적, 바닥 면적의 합계값을 계산해 달라를 같이 체크해 주셔야만 합계값을 볼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총계를 보겠다라는 뜻인 거고, 총계 중에서 뭐에 대한 총계를 볼 것이냐 그러면 매스 바닥은 합계값을 내서 보여달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여기 합계값이 나와야 되는데, 혹시 중간에 끊어져서 값이 나오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바닥글을 추가해 주세요. 바닥글. 이 두 번째는 인스턴스 실 이름으로 넣으시고요. 제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여기다 집어넣고 매스 실 구분이 바뀔 때, 끝날 때 바닥의 합계를 보겠다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것도 해주시고, 그러면 그 관리 구분, 실 구분의 유형이 바뀔 때마다 합계를 보여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관리 부분의 면적이 총 50제곱미터이고 임대 부분의 면적이 180제곱미터입니다 라고 얘가 보여주죠. 그럼 얘네들을 보면서 설계를 조절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3D 형상을 가진 애들을 가지고 지금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지금 이 일람표에서 얘네들을 선택해 보면 얘네들이 지금 같이 선택이 바뀌어요. 눌러보시면 이게 선택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일람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여기서 선택되는 거랑 같다는 얘기죠. 프로젝트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일람표를 활용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값도 바꿀 수 있고 선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쪽에 일람표에서 매개 변수에 가서 일단은 그냥 선택을 하시고 3D에서도 여기다가 재료를 집어넣어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면 시각적으로도 몇 대 몇인지를 보여주기가 좋을 거예요. 이게 지금은 저희가 조합을 안 시켜놨습니다만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섞여 있겠죠. 나중에 이렇게 군데군데 얘네들이 이렇게 섞여 있을 건데, 그렇다고 했을 때 색상을 달리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일종의 다이어그램 같은 역할도 얘네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한 애들, 뭐 관리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시고 유형 특성 하나만 바꾸셔도 됩니다. 유형 특성이 해놓으셨으니까 여기에 와서 재료 매개 변수를 색상으로 간단하게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 부분에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관리라고 집어넣고 색상은 간단하게 뭐 이렇게 좀 푸르스름한 색으로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재료가 들어가면서 3D에서도 색상으로 보여주는 상자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임대 부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바꿔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누르스름한 색을 집어넣어서 쓴다라고 해보면 이렇게 생겨있는 상자로 보여지겠죠. 얘네들이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얘네를 가지고 배치를 하고 설계를 해서 썼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쓰셨을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렇게 썼다고 치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저희가 얘네를 썼으면은 시각적인 다이어그램 형태를 보면서 매스 스터디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면적들이나 크기들은 당연히 늘려서 쓰거나 하면서 이 면적 비율들 같은 걸 보면서 시각적으로 어떻게 차지하는가라는 일종의 다이어그램 같은 것도 같이 보여주면서 쓸 수 있게 되는 게 이 매스를 활용할 때의 장점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블록 다이어그램류의 초기 설계안을 대체한다라고 해도 큰 상관은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패밀리를 살짝 교묘하게 가서 좀 바꿔서 쓰시면 좀 더 예쁘게 표현도 가능합니다.